자, 우리 오늘은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수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열의 합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수열의 합인데 무한히 더한 거.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우리는 급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급수는 수열의 합하고 비슷한 거다. 근데 대신 항의 개수가 무한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거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an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점은 수열의 합하고의 차이점은 수열의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항의 개수가 n개니까 이렇게 했는데 얘는 무한계여 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ak보다는 an으로 표현한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급수 중에서 1부터 n항까지의 합,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 부분을 여기서는 그냥 부분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부분합은 우리가 이미 배웠겠지만 이렇게 k가 1부터 여기를 ak로 보통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냥 부분합이든 급수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수열의 합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급수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으면 이 급수라는 게 이 급수가 수렴한다. 아까 급수는 뭐라고 그랬지? 급수는 수열의 합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거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수열의 합이 그러니까 무한히 더했을 때 이 수열의 합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 s를 급수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열의 합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급수의 발산은 그러니까 발산할 때, 이 발산할 때는 뭐라고 그랬지? 수렴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을 때니까 값이 무한히 커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값이 왔다 갔다 거리는 진동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이 급수, 수열의 합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열의 합을 하는데 계속 하나는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라고 해가지고 이 각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홀수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짝수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같으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녀석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합이 알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홀수 번째까지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런데 짝수 번째까지 더했더니 0이 나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한히 더하게 되면 무한히 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반복이 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는 거고, 홀수 번째도 더했을 때 0에 가까워지고 짝수 번째도 더했을 때 0에 가까워지면 그 급수의 합은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홀수 번째까지의 합과 짝수 번째까지의 합이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 나오면 수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하고, 합은 발산하면 이 녀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홀수 번째 항이
홀수 번째 항이 7이 나오고 짝수 번째 항이 만약에 8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녀석을 7 또는 8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급수는 일정한 값이 나와야만 수렴하고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겁나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우리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아예 문장으로 기억해놔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급수가 즉 수열의 합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역이 뭐야?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 뭐라고요? 일반항이 0에 수렴한다라고 해서 수열의 합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약간 1번에 약간 대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수열의 합, 즉 급수는 당연히 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수열의 일반항과 급수의 약간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잖아. 리미트 AN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이 녀석은 무조건 발산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항이 0에 수렴하는데, 자, 이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야. 시그마 AN은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리미트 AN이 0이 되는데 얘가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얘는 등비급수가 있을 거예요. 뒤쪽에 배우겠지만 등비급수. 근데 등비급수 중에서 진분수에 해당되는 등비급수. 그 다음에 부분분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런 녀석들. 그리고 이제 로그에 관련되어 있는 시그마 로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k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녀석들은 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다 일반항으로 봤었을 때 일반항은 다 0에 수렴하는데, 그런데 급수도 수렴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고, 여기에서 일반항은 0에 수렴하는데 급수 시그마가 발산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시그마 n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루트 빼기 루트에 관련되어져 있는 얘네들은 자, 얘네들은 다 일반항 구해보면 얘네들은 일반항이 다 0에 해당될 건데 0이 될 건데 이 녀석을 다 더하게 되면 발산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일반항이 0만 아니면, 그러니까 즉 시그마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이 일반항이 될 건데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n분의 n 플러스 1이다라고 보자. 그러면 극한값이 1에 가까워지지. 여기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1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얘가 1이 나중에는 무한히 반복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1이 나중에 이 녀석을 결국 쭉쭉쭉쭉쭉 가면 거의 1에 가까워지는 이 녀석이 무한히 있을 건데 1을 무한 번 더하면 뭐가 되겠어? 무한이 되겠지. 그래서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항이 0이 된다라고 해도 시그마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시그마가 수렴하면 경우는 딱 이거밖에 없어. 시그마가 수렴하면
즉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시그마 n분의 1, 시그마 루트 빼기 루트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항은 0에 수렴하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게 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시그마 루트 빼기 루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면 얘가 왜 발산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자, 이 시그마를 풀면서 이 시그마를 없애면서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1 이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 지워지는 패턴이 이렇게 지워진다고. 왼쪽 오른쪽이 서로 상쇄돼서 지워지니까 남는 거는 오른쪽이 하나 남으면 여기서는 왼쪽이 하나 남게 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렇게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남게 돼. 근데 n이 무한대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무한대가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빼기 루트는 우리가 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면 급수는 수열의 극한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극한은 수렴하면 사칙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단순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급수에서는 급수 수열의 합은 더하기 빼기만 단순하게 대입할 수 있다. 즉 일반항이 더하기 빼기로 되어져 있었을 때만 합체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의 성질을 보려면 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시그마 즉 시그마는 이렇게 하나 잘 나중에 좀 적어 놓으세요. 일반항이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일반항인데 일반항이 덧셈 뺄셈에 더해서만 합체 분리가 가능하다. 즉 곱셈과 나눗셈 일반항이 곱하기랑 나눗셈이 되어져 있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C는 개수야. 일반항이 아니라 서로 개수니까 개수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항이 n에 관한 이렇게 함수식으로 되어져 있었을 때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어요. 언제? 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을 때. 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시그마는 우리 수투에서도 배웠지만 인테그랄하고도 뭐 살짝 좀 느낌이 비슷해. 우리 인테그랄에서도 일반항이 덧셈에 대해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 이렇게 합체 분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곱하기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시그마도 일반항이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되고 나누기도 따로따로 분리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1부터 an 자,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는 3이고 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렴한다. 자, 그런데 여기가 빼기. 자, 이 녀석은 합체 그러니까 여기 일반항이 덧셈 뺄셈은 분리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시그마를 각각 다 분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수열과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리미트 AN, 그다음에 여기서 리미트 SN.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게 SN이니까 리미트 SN 값을 주사해가지고 구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실제 문제 풀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원리 익히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30번을 보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일반항이야. 일반항이 지금 2분의 n 플러스 2니까 0에 수렴하지 않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를 풀면서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그리고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그리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4분의 1. 이렇게 보통 앞에 거에다가 한 3개 정도만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는데, 왼쪽 오른쪽이 서로 지워지니까 여기가 다 지워졌으면 앞에 거 남는 거 하나가 있으면 뒤에 거 n이 n에서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얘가 남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만 남게 될 건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될 거니까 얘는 1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은 자, 얘는 일반항을 그러니까 얘는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제곱인 거야. k가 1부터 n까지 여기에 리미트를 취한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SN인 거야. 자, 이 SN을 구해보면 실제 3분의 n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봤더니 얘가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죠. 자, 얘도 자 4번을 보면 4번은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시그마 1부터 n까지니까 이게 바로 시그마 k란 말이야. 시그마 k분의 1이야. 그럼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이것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우리 이거는 지금 일반항이야. 그래서 일반항을 해봤더니 n 플러스 1분의 2라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 더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는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자,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분수가 되는 거니까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가로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이거는 이게 부분분수 바꾸는 식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부분분수로 바꿔주면 여기는 2는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놓고 봤더니 얘를 놓고 봤더니 이것도 시그마를 풀면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될 거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될 거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돼서 얘도 이렇게 다 앞뒤가 지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마지막에 여기가 왼쪽 게 남았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데 여기에 극한을 취하면 0이 나올 거니까 자, 이 녀석의 극한 값은 1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값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수열의 합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1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자, 얘는 1번은 자, 일반항 2n 더하기 1분의 1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지? 2분의 1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일반항이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2번도 리미트 일반항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이 극한값을 구해보면 이건 유리화하면 플러스 n을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분자는 뭐가 나오죠? 유리화가 될 거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게 되면 2n만 남을 거고 아래는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차니까 여기서 또 필요한 최고차항만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즉 이거의 극한값은 1이 나와요. 그래서 극한값이 1이 나오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1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거의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3번에서 일반항을 보면 로그 n제곱 더하기 2분의 3n제곱. 그래서 이 진수의 극한값이 3이 나오게 되니까 이 녀석은 로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로그 3, 이 로그 3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 항상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은 일반항이 2n 더하기 3의 n, 5의 n 이렇게 돼 있네. 근데 봤더니 분모 분자에 밑이 분자가 더 크니까 이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지. 리미트 an이 0에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2번은 급수가 마이너스 2하고 5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급수는 일반항이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지. 시그마 an 더하기 3 시그마 bn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얘가 5니까 3 곱하기 5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2번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하면 5 시그마 an 마이너스 2 시그마 bn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2 곱하기 5다.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우리 부분분수를 이용한 급수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해보면 얘도 우리가 일반항, 즉 k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실제. 자, 이거는 약간 수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봤더니 분자는 항상 1이 될 거고 분자는 항상 1이야. 근데 분모가 봤더니 곱하기로 돼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왼쪽은 258 왼쪽은 258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공차가 3 그리고 첫 항이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바로 k번째는 3k-1이 된다.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관련돼 가지고. 자, 그리고 오른쪽은 5, 8, 11 5, 8, 11 첫 항이 5고 공차가 3이니까 이것도 아마 3k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이 바로 3k 마이너스 1 곱하기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k번째 항이. 그런데 급수니까 이제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를 해서 3k-1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봤던 형태가 부분분수잖아. 그래서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이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 여기 빼면은 3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3은 바깥쪽으로 그냥 빼버리고 3분의 1을 바깥으로 빼버리고 여기서 시그마 여기는 3k-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리미트. 자, 이렇게 해서 뭐 빼기 형태꼴로 만들어 주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시그마를 없애면서 k에다가 1 집어넣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분의 1 아니 2분의 1 2분의 1 5분의 1 그리고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5분의 1 8분의 1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8분의 1 11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지워지는 패턴을 봤더니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지워지니까 여기 다 지워지면 2분의 1이 남을 거고 끝에 있는 녀석은 오른쪽에 당연히 여기다가 n을 집어넣은 3n 더하기 2분의 1 얘가 남게 되겠지. 그런데 얘는 어차피 극한값이 0이 될 거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이제 3분의 1하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만 해서 6분의 1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정석적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바로 부분분수를 만드세요. 그러면 앞에 3분의 1로 묶여서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될 거고 두 번째 것도 3분의 1 해서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될 거고 세 번째 것도 3분의 1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3분의 1로 묶어 가지고 여기가 결국 2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8분의 1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래서 지워지는 패턴을 놓고 봤더니 여기가 2분의 1만 남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알아야지. 8분의 1, 11분의 1 점점 숫자가 작아질 테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어쨌든 그냥 0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6분의 1로 답을 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식 세우는 게 힘들면 그냥 저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를 통해서 바로 부분분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어차피 극한값이 0 나올 거니까 앞에 남아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서 답을 푸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3번에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같이 시그마로 주어져 있고 쟤는 뭐 부분분수가 바로 좀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자, 2번은 우리가 차분하게 K항부터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K항을 먼저 구하면 K번째를 봤더니 분자는 1이야. 그럼 분자가 1이면 분모를 봤더니 뭐 제곱 빼기 1이야. 패턴이. 그럼 2, 4, 6 어떻게 되는 거야? 2, 4, 6. 그럼 K번째는 2K가 됐겠지. 그래서 얘는 2K의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제곱 빼기 1이니까 합차를 하면 2K-1, 2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K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합이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2K-1, 2K 플러스 1 여기에 리미트를 취하면 극한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부분분수를 이용을 하면, 자, 우리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하게 되면 2분의 1은 시그마 바깥으로 빨게요. 그래서 시그마 여기가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없애면서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워지는 패턴을 봤더니 왼쪽 오른쪽이 다 지워지네. 얘만 남을 거고 끝에 있는 녀석은 n을 대입하게 되면 2n 더하기 1분의 1만 남게 될 건데 이거의 극한값은 어차피 1 될 거니까 우린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1 해서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4번을 보면 첫 차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차 합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등차 합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등차 합은 원래 어떻게 돼 있었지? 2분의 항수 n 곱하기 2a1 더하기 n-1d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일반항은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2면 2k 플러스 1일 테니까 여기가 2k 플러스 1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공차가 2고 첫 항이면 여기 6 더하기 n-1t 면은 뭐가 되냐? 2n-2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해보면 여기 2가 아니라 n이지. 그러면 여기는 2n 플러스 4, 그러니까 n 곱하기 2n 플러스 4를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2,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 SN이 n 곱하기 n 플러스 2,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2n인데 얘는 역수니까 이것도 아마 부분분수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SN이 바로 n 곱하기 n 플러스 2다 이렇게 해놨어요. 또는 n제곱 더하기 2n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그마 sk분의 1, 그래 즉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부분분수가 될 거니까 앞에 2분의 1 빼가지고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다. k는 2부터 n까지. 그러면 2분의 1 놔두시고 시그마 없애면서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워지는 패턴은 3분의 1부터 지워지네.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쓱 하면 4분의 1 지워질 거고 5분의 1 지워질 거고. 그래서 놓고 봤더니 왼쪽이 1하고 2분의 1이 남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에도 원래는 마이너스 여기가 n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을 건데 어차피 얘네들은 0 나올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앞에 2분의 1하고 1 더하기 2분의 1만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니까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을 볼게요. 자, 급수 n은 2부터. 자, 우리가 여기서 n이 1이 아니라 2가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로그에서는 진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 맞춰주려고 그냥 n은 2 이상이다 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될 것 좀 힌트는 항상 우리가 2차를 쭉 나열한다라기보다는 항상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분리해서 이 1차식들끼리 뭔가 소거가 되는 거지 2차식을 그냥 그대로 써서 문제를 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일반항을 로그 n 곱하기 n 1차 곱하기 1차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끼리 서로 소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여기가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가 있는데 이제 이 시그마를 풀면서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로그 여기에다가도 계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2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렇게 써 놓으셔야 돼요. 더하기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로그 3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n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로그 4 곱하기 4, 3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는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하기로 합체가 된다. 우리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로그 진수의 a 곱하기 b로 합체되는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 어떻게 되냐면 로그 진수가 2 곱하기 2,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2 곱하기 4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4, 3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분모 분자가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소거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녀석이 좌우가 분모 분자가 모두 소거가 됐으니까 이 이후로는 다 소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는 녀석인 맨 첫 번째 항에 왼쪽에 있는 이 1이 있으면 이쪽에 끝에서 여기 있는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얘가 될 거니까 n하고 n 플러스 1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극한값은 1이니까 곱하기에서 1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로그 2분의 1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 2분의 1이 남게 될 거고, 이 녀석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6번 한번 봅시다. 자, 36번에서 수열 AN에 대해서 A1부터 AN까지 곱한 녀석이 n 더하기 1분의 3n-1인데 구하고자 하는 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3an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항상 구하고자 하는 이 시그마를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로그 3의 an.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시그마를 벗겨주면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로그 3의 a1 더하기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로그 3의 a2 그래서 로그 3의 a3.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하기로 합체가 될 거니까 로그 3의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점점점 해서 이게 an까지 곱하게 되겠지. 아, 이래서 저기 힌트를 줬구나. 문제에서 이 부분 얘가 뭐라고 줬어? 얘가 n 플러스 1분의 3n-1이다 라고 줬으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을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 3에 이거를 n 플러스 1분의 3n-1이다 라고 진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바뀌게 됐으니까 이제 극한 취하면 되겠지.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진수가 뭐가 돼요? 진수가 3이 되겠네. 그러면 로그 3의 3 이렇게 되니까 얘가 1이 된다 라고 해서 답은 1이 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필수예제 3번을 봅시다. 우리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했었지? 이거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얘는 홀수 한 가지의 합 2n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또는 2n 플러스 1 상관없이, 자, 이 녀석하고 짝수 한 가지의 합하고 서로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 다르면 이 녀석은 그러니까 그 수렴 발산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 1번 같은 녀석을 보면, 자, 일단 여기 잘 봐봐. 이게 뭐 지금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계속 지워져.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홀수 한 가지만 합하면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짝수 한 가지 하게 되면은 2분의 1하고 뒤에 있는 녀석하고 한 개가 남게 돼 있어. 그렇지? 홀수 한 가지 더하면 2분의 1만 남고 싹 지워져 버리는 거고, 짝수 한 가지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가운데는 다 소거되고 앞에 하고 뒤에가 남는다. 이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홀수 한 가지 더하게 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2n-1까지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홀수 한 가지 더하게 되면 2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거는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짝수 한 가지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2분의 1 하고 다 사라지고 2분의 1하고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마이너스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얼마가 될까? 자, 얘가 1항, 얘가 2항, 얘가 3항, 4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2, 4 할 때 위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2였을 때 3분의 2, 4였을 때 뭐 4분의 4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2n이 되면은 n번째면은 뭐가 될까? 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한 건
분모 분자의 차이가 1밖에 안 나. 그러니까 대충 뭐 여기가 뭐 2n이 됐었을 때 위에는 1 적은 2n-1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되지? 극한값이 1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2n 플러스 1이 됐든 2n이 됐든 어쨌든 얘는 분모 분자의 차이가 1밖에 안 나니까 얘는 무한히 가게 되면 극한값은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함까지의 합은 2분의 1, 짝수함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극한값이 갖는 거야. 그러면 얘는 홀수함까지의 합과 짝수함까지의 합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1번은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가로가 있는 거는 이게 1항인 거야. 이 가로 하나가 1항이고 가로 두 개가 2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가로가 없었던 녀석하고 비교를 하자면 옆에 있던 1번에 비해서 얘는 무조건 항의 개수가 짝수개만 있는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해줘도 돼. 왜냐하면 이 가로 하나가 이거 옆에 있는 1번에서 항 두 개씩 들어있는 거잖아. 여기에도 두 개, 여기에도 두 개, 숫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항이 두 개씩 가로를 쳐가지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숫자는 항상 짝수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워지는 패턴이 어떻게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에서 짝수항까지의 합하고 같은 패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번 문제는 이게 항의 개수가 홀수개든 짝수개든 숫자는 짝수개가 나와. 그래서 얘는 항상 2분의 1 마이너스 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2n분의 2n-1이든 이게 2n 플러스 1분의 2n이 되든 어쨌든 둘 다 상관없이 이 녀석의 극한값은 1이 될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도 마이너스 1 나와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니까 2번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로가 쳐져 있는 이런 수열은 그냥 항의 개수가 짝수개야. 그러니까 짝수항까지의 합하고도 그냥 같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로가 없었던 문제에 짝수항까지의 합하고도 그냥 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워지는 패턴을 봐가지고 홀수항까지 지워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짝수항까지 지워보면 얼마가 남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4번을 볼게요. 자, 수렴한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문장으로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뭐 한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이걸 아예 그냥 여기 문제에 가장 약간 좀 그냥 패턴이야. 이건 아예 그냥 문장으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뒤에 있는 자동적으로 일반항은 0에 수렴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일반항은 AN이 아니라 이 가로가 수열이니까 이 가로가 일반항인 거야. 이 가로 하나가 일반항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일반항은 뭐가 될 거냐? n번째 항이 일반항인 거야.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빼기 3은 항상 일정이. 그런데 1항일 때 A1, 2항일 때 2분의 A2, 3항일 때 3분의 A3. 그럼 n항일 때는 n분의 AN이 되겠구나. 그리고 빼기 3. 얘가 일반항인 거야. 이 일반항이 0에 수렴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AN은 대충
3n 어쩌고 저쩌고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면 여기가 n분의가 돼 있으니까 위에도 3n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야겠지. 뒤에 있는 녀석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봤더니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1차네. 그렇다는 얘기는 1차 이하에 있는 녀석은 별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4n 그리고 여기는 3n 뒤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도 3n에서 n 3n 어쩌고 저쩌고 해서 n을 뺐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찌끄레기 다 지우고 나면 여기는 그냥 7n만 써주고 여기는 2n만 써주면 되겠지. 그지?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n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 n에 관한 1차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은 찌끄레기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2분의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나와야 돼. 이 급수 문제에서는 이거를 생각 못 해내면은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항상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나오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이거를 생각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5번을 볼게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도 우리가 시그마 AN을 구하라고 돼 있었는데 자, 여기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BN과 시그마 여기서도 이 전체를 우리는 그냥 TN이다라고 놓는 거야. 시그마 TN은 15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자 3AN-2BN을 TN으로 해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3AN은 TN 더하기 2BN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에서 AN은 3분의 1 TN 더하기 3분의 2 B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그마 AN이었으니까 여기서 시그마 AN은 자 여기 시그마를 취하면 TN과 BN은 각각 그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시그마 TN 그리고 3분의 2 시그마 B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야? 15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N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N은 5 마이너스 2 하니까 3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부분 되게 AN이나 BN이 아닌 이 부분 덩어리를 지어서 TN이다라고 놓고 얘를 일단 AN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시그마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시그마를 안 취하고 여기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가지고 TN은 15고 BN은 마이너스 3이니까 AN은 그냥 3분의 1 곱하기 15 그리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이 나오거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그 말이 막 맴돌아. AN이 마이너스 2인데? 막 갑자기 막 뒤죽박죽 혼돈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정확하게 시그마까지 다 취해가지고 시그마 AN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0인 거고 리미트 TN도 0인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하니까. 그래서 막 우리 시그마 생략하고 이런 거 앞에서
극한 계산할 때 썼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나중에 약간 혼동이 와가지고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꼭 이 시그마까지 써가지고 계산하는 버릇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41번을 볼게요. 두 수열 AN, B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SN. 그러니까 즉 뭐냐면 SN이 시그마 A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N은 시그마 B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봤더니 이 시그마 AN 마이너스 시그마 BN 이렇게 되는 거였다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게 뭐야? 시그마 AN이 뭐였어? ESN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시그마 BN은 TN이 되는 거였다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리미트 ESN 마이너스 TN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리미트 SN의 한마디로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극한값 얼마야? n제곱 n제곱 차수 같으니까 이거는 뭐 다 지우고 나면 극한값이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리미트 tn을 구하라는 얘기는 루트 빼기 n은 루트 n제곱이니까 루트 빼기 루트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유리 한번 따로 빼볼게요. n제곱 더하기 6n 마이너스 n이 있는데 여기에 분모 분자에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면 분자는 유리화가 돼가지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6n만 남을 거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차지. 그럼 아래도 최고차항에 1차만 필요하니까 n제곱 더하기 n만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2n분의 6n이니까 극한값이 바로 3이 나와요. 리미트 tn의 극한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sn과 리미트 tn은 각각 극한값이 수렴하니까 단순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4 빼기 3 해서 5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야지. SN이 시그마 AN이었다. TN이 시그마 BN이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이 시그마 AN이 SN이고 시그마 BN이 TN이 되는구나.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좀 잘 할 수 있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